네, 자, 지난 주말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현물 시장에서는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선물 시장에서는 대규모 매입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종전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우리 시장인 만큼 오늘은 외국인들의 움직임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주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주말 외국인이 보인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드문 얘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아마 왜 이 얘기를 하는지는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외국인에서 스팟 이렇게 현물과 퓨처 마켓 선물 시장에서 서로 다른 엇갈리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그 차이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원인이 판명되면 향후에 증시 앞날, 한국 증시 앞날에 큰 요인을 작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규모상으로 이것이 화제가 될 만큼 이렇게 됐는가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물 시장에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는 현물 시장에서는 대체로 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코스피가 한 1,300억. 코스닥이 600억 해서 한 1,800, 1,900억 정도 이렇게 매도했죠. 네. 그러나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6,100억이니까 이렇게 다른 것까지 포함하면 한 6,900억 정도 해서 한 3배 정도 오히려 선물 시장에서 대거 매수한 양상이거든요. 네. 대체로 보면 이 패턴이 왜 이렇게 관심이 되냐면 올해 들어서 대체로 보면 외국인의 행태를 보면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 대부분 다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 매수할 땐 매수, 매도할 땐 매도 이렇게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추세적으로. 근데 현물은 매도하고 선물은 매수하다 보니까 향후 증시 앞날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견 논란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증시와 관련해서 현물의 매도를 중시한다면 롱 포지션 선물 투기로 이렇게 인식하고 조만간 이탈하지 않겠느냐 해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주가의 상승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 않는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지만은 선물의 대규모 매수를 중시하는 그렇죠? 시각은 네. 앞으로 한국 증시가 좀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2,600까지 올랐던 이렇게 2010년 말 이후에 다시 한번 강세장이 오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것이 이번 주에 FOMC 회의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보면 이렇게 크게 매크로 사이드라든가 이런 층에서 또 이벤트라든가 이런 게 크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국내 증시 향방에 있어서는 이 외국인의 움직임이 사실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주가 움직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의견이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 대규모 매입에 나선 특별한 요인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선물 시장에서 한 7천억 가깝게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수한 데는 선물은 미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밝게 볼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올해 들어서 국내 증시의 외국인의 향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3대 이벤트 문제였죠. 그래서 3대 이벤트 상황이 어떤 건가 북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브렉시트 문제가 지난주에 여러 가지 설랑설레이 있었지만 최악의 노딜 브렉시트는 좀 이렇게 피해간다 하는 그래서 이것이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3차 연기안에 대해서 이렇게 투표가 있긴 합니다만 이게 6월이냐 아니면 더 길게 보느냐 하는 이왕 이렇게 연기시켰으니까 장기간 연기시키자 이렇게 얘기해서 그 연기 자체에서 너무 장기하면 이렇게 영국이 EU 탈퇴 문제는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까지 나올 정도로 어찌됐든 노딜 브렉시트의 증시에서 보면 굉장히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최악의 상황이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풀릴 기미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지난주 전인대회가 끝났죠. 전인대회가 끝나면서 경제를 총책으로 맡고 있는 러커 차장이 어찌됐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미국과의 협상을 진전시켜 노력하고 있다 하는 이 발언도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의 노딜로 끝나고 난 이후에 시진핑 국가주석도 노딜을 우려했기 때문에 사실은 미중 이렇게 정상회담이
4월도 어렵고 6월 이렇게 연기설이 나온 거 된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6월 때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6월 달에 G20 이렇게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 회의가 아니거든요. G20 정상회담에서 만나는 네. 이런 행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정상회담이 없는 게 아니냐는 이런 그래요? 쪽에 굉장히 어렵게 비쳤습니다는 러커 차장이 이렇게 긍정적 발언이 향후의 미중간 관련해서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피하지 않겠냐 하는 이런 기대 심리 이것도 좀 작용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과 그 미국과의 그 정상회담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는 아직까지 이렇게 미국 입장에서는 전혀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3대 이벤트 문제에 관련해서 북한과 미국과의 그 정상회담을 제어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 심리가 선물의 그 대거 매수를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잇따라 중앙은행 회의가 있었죠. 이번 주에도 미국 시간으로 내일부터 미국의 그 중앙은행 회의가 있는데요. 각국 중앙은행이 지금 금리 완화를 재추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사실 선물에 대고 매수를 일으켰다고 보겠습니다. 한 가지 이게 미국의 왜 이렇게 논란이 되냐면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는 기대할 만한 요인은 그렇게 제공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물의 그 대거 매수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한 시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서로가 의견이 엇갈리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특히 또 일부에서는 최근에 MSCI 신흥국 지수에 중국 A주가 좀 편입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이를 두고 선제적인 대응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선제적인 대응이 있었으면은 선물 시장에서 사실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수하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대규모 매도를 나가겠죠.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그만이 얘기했던 MSCI 지수 2월 달에 작년에 연례회의에서 검토했던 확장됐던 이런 3차 확대 조치가 있었고요. 또 이번 주에도 올해도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 올 말에 이런 각도에서 계속해서 중국의 A주의 MSCI 이머징 지수의 편입 문제가 아무래도 한국 입장에서는 서로 경쟁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면 사실 이것이 가장 큰 관심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작년에도 이렇게 중국의 그 MSCI A주 편입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제도 폭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중국의 비중을 전체적으로 보면 0.4에서 3.4로 이렇게 올리는 이런 그 조치가 돼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한 12조 이탈하겠다. 그 다음에 3차 추가 이렇게 합사 2월 말일 때 한 10조 이탈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방송을 통해서 이 뭐든지 자금 이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야 된다 하는 이 측면에서 제도가 열어졌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산출돼서 12조 원이 10조 매도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런 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분명히 지금은 한국보다 중국이 경기 부양정 측면에서 이렇게 매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중국 주식이 매력이 있긴 하지만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그러나 MSCI 지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매도해서 중국으로 가는 이렇게 그 일부 증권사의 이렇게 전략이 지난 주말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규모로 매수한 것은 한국 시장에서 이것은 뭐냐 그런 분석들이 상당 부분 기계적으로 산출하는 문제에서 문제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모든 제도가 이렇게 그것이 MSCI든 파이낸셜 타임스 지든 뭐든지 제도만 열어놓다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돈을 벌어줘야 된다. 돈이 벌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가 열린다 하더라도 자금이 이동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거 여쭙겠습니다는 이렇게 증권사 페이퍼도 제가 2016년에서 MSCI 지수 연례 심사할 때 뭐 그냥 기계적으로 산출해서 대부분 다 이 증권사의 페이퍼들이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12조 아주 기계적으로 이렇게 그 분석하는 사람들이 서로 연계가 있나 봐요. 그 매도 규모도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돈은 이렇게 이익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에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매수하는 것은 중국 MSCI 대선 한국에서 이탈된다 하는 이런 시각의 과잉적 해석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국인의 선물 대규모 매수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특히 강세장이 올 것이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각국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 정책을 또 꼽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대목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 2009년 2분기 이후에 우리 증시가 사실 890까지 떨어졌을 때, 뭐 일부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주식을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890 떨어졌을 때 500 떨어진다는 시각. 그렇지만은 사실 그 트래픽킹 차원에서 마진 거래 딜러베이스 트래픽킹 차이기 때문에 890에서 아주 증시가 아주 수직으로 올라가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보면은 역시 유동성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경기가 어렵고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했는데 불구하고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매수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500 떨어지는 게 아니라 890 저점에서 아주 수직으로 2100까지 올라가게 됐던 배경인데요. 그래서 제2의 강세장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그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 관련해서 앞으로 시청자들이 많이 지켜보실 대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외국에 선물을 대규모로 매수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그때의 그 유포리아 감정, 좋은 감정이 있거든요. 스티그마 감정이 아니라 좋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제2의 강세장이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그 기대가 형성되는 거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금 금융 완화를 재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한번 자막을 통해서 어떤 국가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지 네, 한번 그럴까요? 보겠습니다. 일단은 페드 내일 이렇게 FOMC 올해 들어서 두 번째 회의를 엽니다는 이미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든가 보유 자산을 매각한다든가 해서 출구 전략을 주춤해서 이 금융 완화 조짐을 보이는 네. 이것이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ECB 지난주에 유럽 중앙은행에서 보면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은 이제 물 건너갔다. 그래서 오히려 T에 요거 이제 T자를 붙이는 시각이 있고요. 그냥 T자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LTRO라고 하는데요. 요건 유럽판 양적 완화 정책이다. 네. 헬리콥터 방식의 이렇게 돈 푸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이 재춘하기로 선언하고 있죠. 그리고 BOJ도 이렇게 지난주에 일본 중앙은행 회의가 있었는데요. 마이너스 금리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하는 입장을 이렇게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인민은행도 지준을 너무 떨어뜨렸죠. 그런 상태에서 전인대회를 통해서는 지준율 인하에 보완해서 금융 완화에 보완해서 그쵸. 감세 정책에서 네. 재정에서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이런 쪽의 모습. 어떻거나 재정이든 금융 사이드에서 네. 사실 금융 완화 내지는 경기 부양 쪽으로 이렇게 정책 기조가 잡히고 있다고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제외한 신흥국 같은 경우는 금리 동결과 인하를 재추진하고 있다. 네. 아마 여전히 금리 인상 뭐 이런 쪽에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뭐든지 정책에서 보면 이런 세계 추세와 함께 한국 경제를 이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될 것을 올렸기 때문에 또 이재열 총재께서는 금리 인하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경기는 다른 국가에 비해 더 안 좋은데. 근데 뭐든지 그렇습니다. 뭐 이재열 총재까지 훌륭하신 분이 훌륭한 이유가 뭡니까? 잘못됐으면 인정하고 다시 금리를 내리더라도 내려서 중요한 것은 당신의 체면이 아니라 국민들의 경제 생활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양보를 하면 굉장히 훌륭한 한국은행 총재 내지는 경제 강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금리 이렇게 인하 기조 내지는 이렇게 완화 기조에 대해서 사실상 이렇게 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는 대부분 국가들은 대부분 금융 완화 재추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향후에 유동성 장세라든가 이런 모습을 이렇게 기대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매수에 나선 것이 아닌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그런 시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내일부터 이틀간 이제 FOMC 3월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번 회의 결과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네, 이 사실은 그 FOMC 회의는요 3월 달에는 이미 다 나와 있죠. 왜냐하면 제롬 파월이 요새 많이 불려다니죠. 그래서 각종 의회의 증언이고 왜냐하면 트럼프와 이렇게 갈등을 빚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보면 그만큼 관심사가 높기 때문에 그쵸. 의회 청문회에 그냥 이렇게 불려드리게 되고 네. 각종 학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이 있고 본인 자신도 트럼프에 대해서 압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통화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밝힐 것은 다 밝혔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일 그 자세하게 그 정리해드리고 내일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한국도 어떻게 시각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은 내일 좀 파격적으로 좀 발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경제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다른 국가 뭐 안 좋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도 지금 금리 완화 쪽에 아주 세게 금리 완화 쪽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을 내일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내용은 다 나와 있죠. 작년 12월까지 매파 유지였던 것이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올해 들어서 그 FOMC 이렇게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좀 비둘기파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매파적 속성이라 해도 그때그때 경제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 금리 결정권을 갖고 있는 지방연준총재의 의원들이 그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속도를 조절해서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두 번에서 이제 한 번을 내려왔고요. 한 번도 어렵다 하는 시각. JP모건이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대 기록할 것이다 하는 이 시각이 나온서부터 미국도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다 하는 시각이 지금 금리 인상 문제 관련해서 정책 금리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보유자산 매각 중단은 확정돼 있죠. 근데 그 구체적 시기가 어디에 가느냐 이것이 이번 FOMC 회의에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리고 3월은 미국의 페드의 분기별 그 경기 수정 전망치가 나오는데요. 이 대목이 가장 크게 관심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앞서 말씀같이 정책금리라든가 보유자산은 대부분 다 입장이 그 정리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미국 경기가 지금 경기 논쟁이 지금 굉장히 가열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골프를 지금 막 시작하고 있다 그래요. 벌써 이제 뭐 골프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네. 그래요. 지난주부터 이렇게 한다. 우리가처럼 이렇게 골프를 못 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골프에서 보면 그 용어를 빗대서 소프트웨어 라지 패치 논쟁이 있는데요. 소프트 패치 쉽게 나온다. 그다음에 라지 패치 아주 장기간 침체한다 하는 이각에서 수정 전망치가 대체로 보면 올해 1월 달에 나왔던 내용보다는 좀 하향 조정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경기 논쟁이 심해진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FOMC 회의에서 또 하나 관심이 되는 것은 정책금리 변경 문제. 지금의 페더럴 펀드 레이트 같은 연방기금 금리는 사실상 정책금리 기준금리로서 형성이 많이 떨어짐에 따라서 시장금리와 자꾸 인트레 시스템, 금리 체계상의 금리 시장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쪽에 상당히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그동안 FFR 금리로 해서 좀 시행한 기간이 보조적으로 보조지표를 시행한 기간이 한 4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걸 정책적으로 기준금리를 바꿀 것이냐는 문제, 그 다음에 물가 목표지를 상향할 것이냐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이번에 개정 현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언급하지 않겠느냐, 이것도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회의에서 증시적 침체에서 관심이 되는 것은 작년 12월까지 매파 속성이다가 그 이후에 그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면서 1월 FOMC 회의 이후에 사실 그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올랐죠. 작년 10월, 12월 증시 폭락에서 네. 이렇게 많이 올랐죠. 지금까지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네. 그래서 그것을 사실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네. 다시 말씀드리면 매파적 기조의 완화, 증시에 올라간다 해서 파월이 주가를 올린다 해서 파월 풋이라는 용어인데 이 용어의 배경은 그린스펀 풋에서 나오고 이렇게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1월 이렇게 FOMC 회의 이후에 파월 풋이 돼서 증시가 많이 올랐는데요. 이번에는 3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 이렇게 한두 번 하느냐, 그 다음에 보유자산 매각 시기에 구체적으로 결정하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다시 한번 파월 풋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은 사실 기대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단 파월풋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일단 현재 세계 경제가 좀 어떤지 궁금한데 요즘 많이 논쟁이 가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중앙은행이 좀 경기 부양 정책을 쓰는 건 그만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사실은 이 대목이 외국인의 현물을 매도하고 네. 선물 시장을 대규모 매선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래에 대해서 사실 증시 앞날에 대해서 관심을 이렇게 기대를 가지게 되는 네. 이런 요인을 해서 외국인의 선물 대규모 매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왜 현물 시장은 이렇게 매도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펀더멘털이 그렇게 받쳐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1, 4분기 성장률이 올해 4월 달까지 이렇게 4월 달에 대부분 다 발표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될 때까지 펀더멘탈 관련해서 경기 논쟁은 굉장히 심해질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세계 경기 이렇게 보면 자 미국 경기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대체로 0에서 1%대로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미국 경제가 작년 2분기 성장률이 4.2%, 3분기 성장이 3.6%, 그다음에 3.4%, 그다음에 4분기에서 2.6%인데요. 여기에 0%, 1%대까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뭐 시청자 여러분 경기 논쟁은 가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유럽 경기 안 좋죠. 뭐 유럽 경기 안 좋다는 건 다 아직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경제도 올해 1분기 성장률이 5%대까지 이렇게 떨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보면 일본도 지금 이렇게 아베노믹스가 흔들리는 상태에서 지난주에 열렸던 일본 중앙은행총재에서 아베노믹스를 다지는 이런 그 경기 부양 조치, 그래서 울트라 금융 완화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사실 이렇게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1분기 성장률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올 거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선물에서 이렇게 매도하고 현물에서 매수하는 이런 그 분위기에 대해서 시장자를 왜 그럴까 하는 것은 잘 이해했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사항이 그대로 우리가 한국경제TV에서 처음 소개했던 CNN의 Fear and 이렇게 그리드 인덱스에서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마 정 PD께서 그림을 좀 준비했으면 잠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65인데 이거 탐욕 단계다. 이 초록색이 탐욕 단계입니다. 그다음 빨간색은 이렇게 공포 단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계 증시에서 이렇게 보면 1년 전에 아주 극단적 공포 상황에서 20일에 이렇게 그 CNN의 FGI 지수가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일주일 전에는 55에서 그다음에 지금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에서 보면 60 정도, 65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미래에 대해서 탐욕 단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대규모 매수했는가 하는 것은 요 CNN의 FGI 지수가 거의 이렇게 유사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반영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급한 거는 우리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다시 한번 좀 금융 완화로 강세장이 오게 된다면 우리 외국인 자금 이탈 또다시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네. 펀더멘탈이 받쳐지지 않고 앞으로 유동성적인 측면인데 유동성 측면은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유동성을 지원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금 뭐하냐 외국인들이 이렇게 국내 그 증시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 대규모 매수할 만큼 이렇게 특별한 요인을 이제 제공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행국에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서 왜 선물 시장에서 지난 2월까지 4조 5천억 정도의 특별한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 펀더멘탈한 성장률은 더 안 좋았죠.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4조 5천억 정도 들어올 만큼 이렇게 요인이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이 금리 차면에서는 오히려 0.75%의 자금 이탈 요인이 발생했었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저평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는 이것은 이렇게 이번에 그 선물 시장에서 자금이 들어올 때 이게 요인이 되는 건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특별하게 펀더멘탈 측면, 금리 차 문제, 환차익 측면 문제, 저평가 문제는 뭐 요인이 아니니까. 이 영문에서 특별하게 매력을 제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4조 5천억 정도 들어와서 국내 코스피 지수가 2,000에서 2,200 넘게 되는 배경이었었는데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외국인의 선물 매수 부분에 대해서 선물 쪽에 이렇게 매력도를 같이 끌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펀더멘탈 측면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없을 때는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요 외국인의 선물 매수는 투기적 수요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투기적 수요가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선물 시장에 들어왔던 자금도 쉘터 자금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쪽이든 미국이라든가 다른 쪽의 요인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기대감이 이렇게 확산시키면 이렇게 CNN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높아지는 이 탐욕 단계로 된다 방향이 잡힌다는 얘기예요. 방향이. 그러면 우리 정치 없이 들어왔던 소위 쉘터 자금이 방향이 잡히다 보니까 이제 연인이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그 연인이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갈피를 잡지 못했던 사람이 그 연인 쪽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 보면
지난주에 보였던 선물의 이렇게 매도, 그 다음에 선물의 대규모 매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외국인 자본과 관련해서 굉장히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는 매도를 하고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이탈하는 외국인 자금을 좀 잡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그 외국인의 선물 시장의 매수를 네. 현물 시장에 이렇게 매수로 그래야죠. 매수를 네. 이렇게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네. 결과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정책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사실 그 펀더멘탈 측면에서 매력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한국 정책 당국의 경기에 대한 마인드부터 좀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그래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모든 대외 기관들은 네. 한국 경제에 대해서 좀 성장률을 자꾸 낮춰오는 그래서 그런 관계를 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면은 어쨌든 제3자 입장,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입장입니다. 제3자 입장에서 작년 12월 말에 한국 경제를 보는 예측 기관의 시각이 2.8% 정도였습니다. 이 국내 기관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기관은 시청자 여러분 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해서 좀 정부에 대해서 친정부적인 성향의 얘기면 이렇게 해서 시장 말로 얘기하겠습니다. 문파다. 또 조금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보수파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한국경제TV에서는 그런 그 시청자분의 이렇게 객관적 시각을 제기해서 절대적으로 그런 것을 배제하고 있어 방송하고 있습니다는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그 예측 기관들도 성장률을 좋게 나오면 그 원장 한 자리 하기 위해서 저렇게 되느냐 아니면 또 이렇게 비관적으로면 그냥 보수파니까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시각이 이렇게 있으니까 예측 기관의 실력도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되니까 한국 기관 다 빼겠습니다.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는 외국 기관만 가지고 얘기하면 자, 12월 달에 올해 성장률 2.8%, 그다음에 3월 달 들어서는 지금 2.5%, 무디스는 2.1%. 왜 이해관계가 없는 이런 기관들이 이렇게 낮췄을까 하는 측면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기관을 이렇게 욕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정책 조언하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또 성장률의 수준을 중요치 않은 게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든가 대외적인 기관은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하는데 정부는 느닷없이 지표상에 있어 보면 낮은 성장률을 빗대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정책을 제대로 피기하면 뭐냐면 경제 현실 진단부터 제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3자 이해관계 없는 제3자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2.1% 나오는 한국 경제의 모습에 대해서 자, 우리가 외국인의 선물 시장을 현물 시장에 이렇게 이끌어서 해서 지금의 쉘터 자금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은 당장 정책이죠, 정책. 그래서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MF도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 우려했던 외자 이탈이라든가 가계부채 증가가 우려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자 기관에서 이렇게 얘기한 시각을 좀 우리가 정책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재정정책 측면에서 IMF도 추경 예산 편성했습니다는 사실 홍남기 그러니까 경제부총리 추경 편성 이렇게 추진했습니다는 이게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서 추경 편성이다. 이건 좀 그렇습니다. 그냥 뭐든지 정책이 추경 편성하다, 경기 부양이다. 목적을 뚜렷하게 가지고 추경 편성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미세먼지를 위해서 어차피 추경 편성할 바에 경기 부양이거든요. 근데 미세먼지를 위해서 추경 편성한다. 이게 홍콩 사우스포닝 모든 포스트에 지난 주말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했던 계획이 되는데요. 어떻게 미세먼지를 위해서 추경 편성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디젤이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 근본적으로 DDL 미세먼지를 방지시킬 수 있는 이런 쪽에 세부적인 정책이 나와야지 이게 추경 편성을 위해서 미세먼지를 방지 추경 편성이다 하면 사실 외부에서 불명확해 보인다. 지금은 가뜩이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abnormal society 법정에서 뭐든지 목적을 뚜렷하게 해가지고 경기 부양을 해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통화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경기 부양에 나서야 된다. 경기 부양에서 나서려면 자 낙관적 시각이 있는 기저에서 경기 부양한다면 그것도 어불성성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기에 네. 좀 안 좋다 하는 시각을 좀 이렇게 진단부터 해서 그것이 통화정책이든 금리정책이든 그 다음에 유동성 공급이든
재정지 질이든 이런 쪽에서 재정이 건전하니까 이런 쪽에서 경기 부양을 나서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자, 현물시장에도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과 대응책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초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